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매년 여름이 다가오면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열대야인데요. 특히 우리 50대, 60대에게는 밤잠 설치는 게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컨디션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열대야는 단순한 더위를 넘어 우리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에어컨 없이도 열대야를 시원하게 이겨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효과가 좋다고 검증된 방법들이니 여러분께도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전에 열대야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 선생과 함께 열대야 숙면 비법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대야에 잠들기 힘든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기온만 높은 것이 아니라 습도까지 높아져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밤중에도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면 우리 몸은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아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수면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젊을 때와는 달리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고 수면 시간 자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열대야는 이러한 수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아 잠들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거죠. 게다가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중요한 수면 단계인 렘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을 느끼게 됩니다. 렘수면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억력을 정리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인데 이 단계가 부족해지면 다음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름철 열대야 때문에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깨어나고 잠이 들어도 땀을 흘리며 뒤척이다 보니 다음날 아침이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는 멍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였죠. 그런데 몇 가지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조성해 주니 훨씬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체온 낮추기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살짝 떨어져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거든요. 잠들기 전 뇌의 온도가 낮아져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리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차가운 물병이나 보온병을 활용하는 겁니다. 깨끗한 페트병에 물을 23 정도 채워서 얼린 후에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 침대 머리맡이나 발치에 두는 거죠. 아니면 얼린 물병을 선풍기 앞에 두면 냉매 역할을 해서 좀 더 시원한 바람을 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살짝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병 대신 얼린 수건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물에 적셔서 꽉 짠 후에 비닐팩에 넣어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잠들기 전에 꺼내서 목이나 손목, 발목처럼 혈관이 지나는 곳에 올려두면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열이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이마에 올려두는 것도 좋고요. 이 방법은 저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냉감 소재 침구나 의류를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 시중에 냉감 기능이 있는 베갯니지나 이불, 잠옷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잠자리에 들 때 훨씬 쾌적합니다. 땀 흡수와 건조도 빨라서 밤새 끈적임 없이 보송하게 잠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베갯니든 냉동실에 잠시 넣어 차갑게 한 후 사용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체온을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너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오히려 몸이 깜짝 놀라서 혈관이 수축하고 그 반작용으로 체온을 다시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기 1시간쯤 전 미지근한 물로 1015분 정도 가볍게 샤워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숙면에 더 도움이 됩니다. 샤워 후에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시원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잠을 자는 공간 자체가 시원하고 쾌적해야 하겠죠? 우리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침실 온도는 대략 2023도 정도이지만 열대야 상황에서는 이 온도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통풍과 습도 조절에 신경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통풍입니다. 잠들기 몇 시간 전부터 창문을 활짝 열어두어서 집안에 뜨거운 공기를 빼내고 시원한 밤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바람이 통하게 여러 개의 창문을 열어두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만약 맞바람이 어렵다면 선풍기를 창문 쪽에 두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거나 다른 창문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공기 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활용해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선풍기를 직접 몸에 대고 트는 것보다 벽이나 천장을 향하게 틀어서 방 전체의 공기가 순환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내 공기 전체의 온도를 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직접적인 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릴 염려도 줄어듭니다. 또한 선풍기와 얼음물 병을 함께 두면 냉풍기 역할을 하여 더욱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선풍기를 켜두고 타이머를 23시간 정도 설정해 두면 새벽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감기에 걸릴 염려도 줄어들겠죠? 여름철에는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가 높으면 아무리 시원해도 끈적끈적하고 불쾌하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몸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땀을 흘리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더 덥게 느껴집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제습 기능이 있는 에어컨을 잠깐 가동해서 실내 습도를 5060% 정도로 맞춰주면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수치나 염화칼슘을 놓아두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공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름철에는 제습기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뽀송뽀송한 환경에서 잠들면 훨씬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빛과 소음 차단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해서 외부 빛을 최대한 차단하고 잠들기 전에는 불을 모두 꺼서 어두운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 심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 빗소리, 파도 소리 등을 활용하여 주변 소음을 상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므로 잠들기 12시간 전부터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숙면에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이것은 비단 열대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좋은 수면을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부분인데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은 수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커피나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이 오는 듯하지만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하고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밤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습관을 고쳤답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체온을 높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요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 운동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낮 동안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게 되거든요. 이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분비 촉진을 돕는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유나 바나나, 체리 등에는 멜라토닌이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잠들기 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꿀을 한 스푼 넣어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50대, 60대를 위한 추가 조언입니다. 이 나이대에는 특히나 건강관리가 수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열대야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혹시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불편함을 느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종아리나 발을 주물러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쥐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 섭취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또한 숙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쉽게 깨게 되죠.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거나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듣는 것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히곤 합니다.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식단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정 음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어 숙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잎채소, 견과류, 통곡물 등이 있습니다. 과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다가 밤늦게까지 영상을 보느라 잠을 설치곤 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정보들이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두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람 시계는 따로 두는 것이 좋겠죠? 여섯 번째, 기타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숙면을 돕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킨케어 제품을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면 피부에 쿨링감을 주어 열감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알로에 젤이나 수분 크림 등을 잠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자기 전에 바르면 시원하고 피부 진정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숙면을 유도하는 앱이나 장치들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분석해 주거나 편안한 소리, 명상 가이드를 제공하여 잠을 잘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오랫동안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수면 클리닉이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우리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열대야 숙면 비법들 어떠셨나요? 체온 조절부터 수면 환경 조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숙면을 위한 팁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분명 열대야 밤에도 훨씬 편안하고 개운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숙면을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잠은 우리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다음날을 살아갈 힘을 주니까요. 무엇보다 숙면은 치매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김 선생이 알려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열대야 밤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여름 보내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